안녕하세요. 중국 닝보입니다. 오늘은 집에 있는 백주를 보다가 한번 중국 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중국의 전통 술이라고 하면 백주랑 황주를 들 수가 있는데요. 아직도 50대 이상인 분들은 백주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30대에서 40대 사이에는 백주, 맥주, 양주, 포도주 모든 종류를 다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20대에서 30대 초반은 딱 두 분류가 있는데 아예 술을 안 마시거나 아니면 뭐 맥주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2년 전에는 중국 드라마에서 이렇게 리오라고 하는 과일주를 선전을 했었는데요. 화려하기도 하고 맛도 있고 온도 도수도 낮기 때문에 젊은 여자분들한테 한참 인기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인기가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오늘은 백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백주를 한번 먹으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건 제가 먹은 게 아니고 손님이 와서 먹었다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꺼낸 거고요. 백주는 조금만 따라야 되니까 조금만 따겠습니다. 우선 백주의 향은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도 백주의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백주는 한국의 소주랑은 다르잖아요. 근데 한국의 소주를 생각하고 백주를 벌컥벌컥 먹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바로 취합니다. 바로 훅 가는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백주는 우선 수수를 기본으로 해서 만든 술을 얘기하고요. 백주가 도수가 높은 건 아시죠? 그건 증류수라서 그런데 기본 32도부터 시작해서 40도, 50도, 가장 높은 거는 70도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보편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한 52도짜리를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어딜 가나 52도고 저는 좀 낮은 거를 좀 찾긴 하는데 낮아봤자 42도까지는 제가 찾아본 기억이 있는데 많지 않아요. 42도도. 한국 사람들은 백주를 뭐 빼가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고량주라고 부르잖아요. 고량이 중국말로 까오량인데 이게 수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수로 만든 술이다. 그러면 백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고량주, 빼갈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의 백주를 라오바이깔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라오바이깔, 그리고 바이깔 이게 한국어로 전해지면서 바이깔이 빼갈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빼갈이나 고량주나 결국 백주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주의 장점은 소주랑은 확실히 틀려요. 물론 도수가 높기 때문에 좀 싸한 게 있지만 뜨거운 게 싹 내려가는 느낌이 있지만 우선 향이 너무 좋고 향이 입 안에서 이렇게 도는 느낌이 딱 나요. 그리고 넘길 때는 이게 제품마다 좀 틀리긴 한데 넘어갈 때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있고 물론 도수가 높은 것일수록 좀 타들어가는 맛이 있는데 그거를 즐기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좀 전에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마셨어요. 근데 그때는 좀 힘들었는데 지금 두 번째로 딱 마시니까 좀 잘 넘어가네요. 이게 위험한 거죠.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주의 장점을 얘기를 하자면 도수가 높아도 쉽게 취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많이 먹으면 다 갑자기 훅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조심은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뒤끝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머리가 아프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백주를 이렇게 백주만 먹는 것보다는 사실 맥주에다가 백주를 조금만 타서 먹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맥주의 맛도 나고 백주의 향이 맥주에서 은은하게 나거든요. 저는 백주의 향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먹는 게 오히려 먹기가 더 편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단점이 그렇게 먹으면 뒤끝이 안 좋다는 거예요. 다음날 되게 힘들어요. 다음은 이 황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황주는 주 원료가 쌀과 조예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저장성이거든요. 저장성에는 쌀이 많이 나는 지역인데 이게 닝보에서 생산을 하는 닝보에서 만들어진 황주고요. 이 저장성에 황주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황주는 전통 방식을 이용해서 만든 술이고 한국의 막걸리라고 보시면 돼요. 냄새를 한번 맡아봤는데 막걸리하고 냄새가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사케 냄새도 나고 막걸리 냄새도 나고 사케 냄새도 나고 막걸리 냄새도 나고 이렇게 따라 보면 알겠지만 색상 자체가 황색빛을 낸다. 색상 자체가 황색을 띈다, 이게 적황색을 띈다 라고 해서 황주라고 이름을 지은 거고요. 황주는 우선 백주에 비해 도수가 낮아요. 한 12도, 이것도 12도고요. 20도 이하예요. 그리고 이 전통 방식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막걸리도 그렇겠지만 필수 아미노산 이게 많고 영양성분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황주를 마시는 거는 저도 몰랐는데 솔직히 중탕을 해서 마시면 더 맛있다고 하고요. 중탕을 해서 이 안에 생강이라든지 아니면 약재 같은 거를 넣어서 마시면 이게 약주로서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제가 왜 웃냐면 내가 백주를 먹다가 이 황주를 마시니까 이 황주가 너무 밋밋해요. 그러면 20대들한테 제일 핫했던 리오를 한번 먹어볼게요. 과일즙이 들어가 있는 칵테일이에요. 보기에도 화려하고 병도 저는 캔을 샀지만 병이 엄청 화려하거든요. 화려하고 보기에도 너무 예뻐요. 색깔도 분명히 예쁠 것 같은데 한번 따라볼게요. 아무 색깔이 없네? 이건 무색이네요. 무색이었구나. 알겠다. 도수가 정말 이건 판단하기 진짜 어렵다. 제가 지금 백주를 먼저 먹고 원래 술은 낮은 도수에서 높은 도수로 먹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를 알겠어요. 이거 도수는 3도, 굉장히 낮죠. 지금 딱 먹으니까 제가 백주를 먹고 다음에 황주를 먹고 지금 이거를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는 복숭아 주스예요. 복숭아 주스. 이게 복숭아 맛이거든요. 복숭아 주스. 젊은 사람들은 솔직히 알코올을 좋아하지 않아요. 중국에서는 특히나. 제가 중국 특히 남방에 있잖아요. 이제 상해 밑에는 다 남방이라고 하는데 남방, 특히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저희 저장성이고 닝보거든요. 이 닝보만 해도 밖에 나가서 밥을 먹을 때 저는 맥주를 한 잔을 먹거든요. 근데 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 맥주 먹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많은 테이블이 저 혼자만 맥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이웃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경우가 생기는데 정말 신기한 게 남자고 여자고 간에 제 주변에는 술을 먹는 사람이 없어요. 네, 저만 먹어요. 저만. 항상 다른 사람은 음료수를 마시는데 우린 맥주만 먹으니까 진짜 이 저장성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이렇게 술꾼으로 보이는 거죠.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되게 많아요, 사실. 근데 제가 이 남방에 이렇게 광저우라든지 사천성이라든지 몇 번 가봤는데 거기서도 밥을 먹을 때 제가 한번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거든요. 근데 항상 똑같아요. 주변에 술 먹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쩌다 그 큰 식당에 한 테이블 정도만 술을 먹고 대부분 안 먹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안 먹어요. 다 이렇게 나름 음료수를 따로 이렇게 들고 있긴 한데 정말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가끔 이렇게 술 한잔 하는 거는 좋지만 솔직히 한국은 술을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술을 안 먹는 지역이다. 되게 건강한 사람들이 많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하냐? 그러니까 중국은 차 문화가 되게 유명한데
차를 진짜 많이 마시긴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차를 안 마시고 음료를 마시긴 하는데 확실히 차 문화가 발달이 돼 있고, 또 두 번째로 건강한 이유는 저녁을 먹고 한 6, 7시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요. 그래갖고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춤을 추죠. 저도 항상 가서 같이 추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아직은 몇 번 가서 쳐보긴 했는데 규칙적으로 가진 않고, 다 같이 나와서 이렇게 춤을 추다 보니까 소화도 잘 되고 운동도 되고, 그래서 중국의 할머니들이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허리가 꼬부라진 사람이 없어요. 다들 허리가 꼿꼿하고 날씬하고 되게 건강해요. 좀 부러운 모습인 것 같아요.